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들 세 번째 편 미세 중력 렌즈 편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내가 망원경으로 별의 밝기를 관측했는데 그 밝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이 별을 관측을 했는데 이 별의 밝기가 시간에 따른 밝기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별의 밝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을 곡률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 차원에서 지구도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력을 이러한 곡률로 표현을 했고요. 이 별 역시 이렇게 곡률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별의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이러한 곡률로 더 깊은 곡률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력이 클수록 큰 곡률을 가진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에서의 중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빛의 경로를 살펴본다면 지구가 있고 어떤 별 A가 있다면 이 별 A에서는 이렇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빛이 방출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빗줄기를 통해서 밝기를 본다면은 지구로는 이 빗줄기가 3개 정도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별 A를 관측할 경우에는 빗줄기 3개에 대한 밝기가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와 별 A 사이에 우연치 않게 별 B가 들어왔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구로 오지 않았던 이런 빗줄기가 이 별 B의 중력장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별 A가 원래 3개만 들어왔는데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별 A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줄기가 별 B의 중력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구와 별 A 사이로 우연히 별 B가 지나갈 경우에 별 B의 중력장에 의해 별 A의 빛이 휘어지게 되어 지구에서는 결국 빗줄기 5개에 대한 밝기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위에서 알아보았던 빛의 경로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내가 망원경을 통해 배경별을 관측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배경별은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런 빗줄기 3가닥이 지구로 와서 우리는 이 빗줄기 3가닥에 대한 밝기를 관측합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중심별이 우연치 않게 지구와 배경별 사이를 지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심별이 지구와 배경별 시선에 딱 놓이는 그 순간 이 중심별의 중력장에 의해서 원래는 지구로 들어오지 않았던 이 빛들이 이러한 중심별의 중력장에 의해 휘어서 들어와서 더 밝게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기 시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심별이 점점 다가올수록 휘어지는 빛의 개수가 많아졌다가 이 중심별이 지나가면은 다시 휘어지는 빛의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밝기가 증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배경별의 빗줄기가 중심별의 중력장에 의해 휘어져 관측자에게 오는 개수가 증감에 따라 밝게 관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로는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갖고 있다고 또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지구에서 이 배경별을 관측을 했는데 세계에 해당하는
밝기가 보이는데 이 중심별이 다가옴에 따라 빛이 증가하고 그리고 중심별이 멀어짐에 따라 감소를 하는데 끄트머리에서 또 다시 이런 행성의 중력장에 의해 빛이 조금 더 휘어지게 되어서 갑자기 이런 증가하다가 또 행성과 별이 완전히 지나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런 밝기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배경별의 밝기는 중심별이 접근함에 따라 증가하고 멀어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위에서 살펴보았고요. 근데 이 중심별에 외계 행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별이 멀어진 후에 우린 또다시 외계 행성의 중력장애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 두 번째로 식현상에 의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세 중력 렌즈에 의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탐사된 외계행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행성의 Y축은 행성의 개수고 X축은 중심에 있는 별의 질량입니다. 이런 막대 그래프의 경향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태양 질량 그리고 그보다 약간 작은 그보다 약간 큰 이런 태양 질량을 가진 중심별에 대해서 많은 행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에는 Y축은 질량, 목성 질량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축은 공정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지구는 1인데 1AU가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목성의 경우에는 한 5AU 되니까 목성은 태양계로 치면 목성은 이 위치에 존재하고 지구의 경우에는 목성의 300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정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선 속도 변화, 그리고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기타 등의 방법에 의해 외계행성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시선 속도는 이러한 분포를 띠는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식현상의 경우에는 일단 그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보다는 안쪽에 분포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반대로 이런 미세 중력 렌즈는 여기 1보다는 먼 곳에 조금 많이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표들로부터 외계 행성의 특징을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많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그리고 두 번째, 식현상에 의해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1AU보다 작은 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성의 질량은 목성 질량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들 마지막 편 미세 중력 렌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